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를 바라보는 사회. 고령 인구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거기에 우울증과 고독사, 노인성 치매 환자 증가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홀로 지내는 어르신께 AI, 인공지능 돌봄 인형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공지능 돌봄 인형이라는 게 뭔지, 어르신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돌봄 인형을 제작하고 있는 미스터 마인드 김동원 대표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 마인드 대표 김동원입니다. 이게 지금 귀여운 캐릭터 인형처럼 보여요. 그냥 사진만 보면 여기에 예.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인형 안에다가 예. 그 AI 시스템이 캡슐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네. AI 캡슐은 저희 회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계기로 돌봄 인형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 초기에 부모님께 AI 캡슐이 들어있는 곰인형을 선물로 드렸는데, 며칠 지나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는 안 하던 이야기를 곰인형에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 힘들까봐 안 하시는 말씀을 곰인형한테는 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AI 인형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면 근심 걱정도 털어놓으시고 말동무도 되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뭐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들 많이 있잖아요. 뭐 통신사에서 예.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제공하는 것들도 많아서 누구야 이렇게 이름 부르고 예. 뭐 해줘 그러면은 비서처럼 얘기들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하고 돌봄 인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존의 그 AI 스피커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전달하는 비서 컨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는 돌봄 인형은 어르신들의 감성을 전달하는 친구 컨셉입니다. 그럼 비서하고 친구하고 어떤 점이 다르냐면, 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어때라는 질문에 AI 스피커는 비가 온다는 강우량이 얼마 이런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네. 그런데 돌봄 인형은 어르신 오늘 비가 오니 외출 시 우산 꼭 챙기세요 하고 그 감성 대화를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릎이 쑤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 혹시 안 하세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 예. 예. 사실 이제 날씨 정보 같은 경우는 TV 뉴스나 휴대폰에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돌봄 인형에다가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가부화의 정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정보성보다는 노인분들한테 좀 더 친화력 있게 다가가는 그런 얘기들. 진짜 예. 누가 사람이 손주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예, 방식으로 맞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바타 톡, 능동 대화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기능이라고 하던데 이거 어떤 겁니까? 아바타 톡은 그 텍스트를 입력하면 돌봄 인형이 음성으로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예. 돌봄 관리자가 돌봄 인형을 통해 어르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초롱이는 할아버지가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사람한테는 안 하는 당신의 어떤 솔직한 감정을 이 친구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텍스트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되어서 그 돌봄 관리자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이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이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를 보고 우리 어르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돌봄 인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인형이라는 게 어떤 모양의 인형인 겁니까? 인형은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이제 초롱이 여자아이 컨셉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는 대부분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마다 다른 캐릭터로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옷도 입히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딱딱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 같은 그런 느낌입니까? 옷도 입히고 봉제 인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돌봄 로봇을 꼭 안고 대화를 하고 주무실 때도 옆에 두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진짜 손주 같다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 손주처럼
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대화할 상대가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덕분에 이제 말도 하게 돼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뭐 옷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마스크를 많이 씌워주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밖에 예. 외출하실 때 이렇게 등에 업고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는 지금 이게 통신을 하게 돼 있는데 통신 방법이 LTE 방식이에요. 예. 기존의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이제 와이파이 방식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휴대폰이 터지는 곳은 어디든지 되는 그 LTE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는 인터넷을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신을 LTE로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제 밭농사나 아니면 경로당 갔을 때 친구를 데리고 가서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어떤 정보성 얘기를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뭔가 질문할 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 소통이 가능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말고 좀 어떤 기능, 특화되어 있는 기능 같은 게 더 없습니까? 일단은 이제 전조 현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뭐 우울증을 걸리거나 치매 걸리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주변인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르신이 뭐 허리가 아프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그냥 간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걸 다 카운트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용을 쭉 하다 보면 뭐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 어르신은 뭐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루에 뭐 한 번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번 이상 해. 예. 그럼 이거는 이상징후잖아요. 예. 그럼 그런 이상징후를 알람을 통해서 이제 관리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리자가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합니까? 예. 돌봄 관리자 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뭐 상황판처럼 큰 화면도 있습니다. 관제 솔루션. 그래서 2중, 3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위급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파악이 가능합니까?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오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건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파서 죽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구청의 돌봄 관리자에게 전달을 했고, 관리자가 집을 방문했더니 이제 실제로 어르신도 거동이 불편하고 집안에 악취도 나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르신은 병원으로 이송해서 진료를 받겠고, 또 집 청소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약 복용 시간도 알려줍니까? 기본적인 알람 기능인데요. 각 어르신들마다 약 먹는 종류나 행태,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봄하시는 생활지원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당신이 대상 어르신 약 복용 시간 종류에 맞춰서 앱에서 설정을 해 놓으면 실제로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약 드셨으면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세요라고 이제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카운트가 안 되면 이제 관리자가 다시 어르신한테 전화를 해서 어르신 왜 약 안 드셨어요? 해서 이제 복용률을 좀 높이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경증에서 중증까지 치매의 경우에도 정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 경증에 있는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아직
치매 진단 의료기기로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네. 이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예. 치매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병이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 그 예방을 하려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 같은 기관으로 방문을 하거나, 네. 아니면 예방을 했을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치매 걸린 거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를 어디서 보냐면 대부분 드라마 속에서 보는데, 예. 드라마 속에 치매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베개 똥칠하고 사람을 네네. 때리고 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그걸 보고 나도 치매 걸리면 저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치매를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도 안 받으려고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기에 발굴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컨텐츠 중에 퀴즈 푸는 게 있어요. 예. 그 퀴즈 안에다가 치매 진단 문제표를 각색해서 퀴즈로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이거 문진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퀴즈 푼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잘 맞추던 문제를 반복해서 연속으로 틀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걸 이상징후라고 판단하고 보호자나 가족들에게 알람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말씀 나누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자체들이 지금 돌봄 인형을 보급을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치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네. 정부에서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다가 신설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국가가 책임진다 해서 이제 맞춤 돌봄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대면 사업이고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예. 공백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 그 공백에 이제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나오거나 위험 신호가 나왔을 때 사람이 케어하는 쪽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돌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돌봄 로봇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같이 그러니까, 집으로도 데려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자체에 그러니까 시청이나 군청에 이제 노인 돌봄 쪽 파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어디서 구하나요? 뭐 이렇게 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건은 혼자 사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스터 마인드 김동원 대표였습니다.